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지난번 읽어드렸던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단종기부터 명종기까지 낭독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학생 시절에는 역사 공부를 나름 재미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또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이번에 낭독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찾아보고 가계도도 들여다보면서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낭독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종기부터 시작되고요. 그 이전의 기록들은 지난 영상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4대왕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는 팔남 2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문종이 그 다음 조선 5대왕이 되었는데요.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문종의 아들 단종이 6대 왕이 되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12살 어린아이였지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에 올라 조선 7대 왕이 됩니다.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하고요. 이때 세조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한명회라든지 또 한편에서는 세조의 저항에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6명의 충신, 사육신도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은 형인 의경세자가 20세의 나이로 요절함으로써 세자가 되었지만 그 또한 재위 1년 1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예종이 죽은 후 후계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죽은 예종의 아들인 원자 제한군은 나이가 겨우 4살에 불과해 너무 어렸죠. 그래서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가 남긴 아들 첫째 월산군과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있었는데요.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라 세종과 더불어 성군으로 칭송받는 조선 8대 임금 성종이 됩니다. 성종의 첫째 왕후인 공해왕후가 자식 없이 죽게 되자 숙이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고 연산군이 태어납니다. 윤씨는 질투가 많은 왕비였다고 하는데요. 후궁들을 해치기 위해 독약을 숨겨두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이후 성종과의 불화가 심해져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아들 연산군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야말로 어머니를 위한 광기 어린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이 일은 갑자사화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중종 반정으로 인해 연산군은 폐위가 됩니다. 조선 11대왕 중종은 반정 공신 세력이 너무 강해짐을 염려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 등 살인파를 대거 등용하는데요. 처음에는 중종이 조광조를 굉장히 아끼며 친애했지요. 그러나 그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 반대파의 이간질과 모함으로 서서히 조광조를 미워하게 되고 이는 기묘사화로 이어져 조광조를 죽이게 됩니다. 중종이 죽자 인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병약하여 즉위 9개월 만에 죽고 마는데요. 문정왕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지만 기록에 의하면 인종은 효자로 온몸을 다해 부친상을 치르느라 극도로 쇠약해진 심신으로 병을 얻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명종이 즉위하게 되죠. 하지만 12살의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결국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섭니다. 문정왕후는 명종보다 더 오래 살며 왕과 비등한 권력을 누리죠. 자, 그럼 조선왕조 472년간의 생생한 기록 조선왕조실록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왕조실록 6. 단종기
단종 공의왕의 이름은 위이며 문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현덕왕후다. 왕위에 3년, 상왕위에 2년을 머무른 후 강등되어 노상군에 봉해졌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때 나이 17세였다. 숙종 때 추존하여 보기되었고 그 장지도 장롱이라고 복명하였다. 단종 원년 1453 조궁국 유구 유구국의 왕이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유구국 근대 진입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1970년대에 일본으로 완전히 편입된 현재의 오키나와. 그러나 당시는 조선의 조공을 바치던 독립된 나라였다. 계유정난 처음부터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유가 은밀히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 권람, 한명회 등이 이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의탁하여 신복이 된 다음 은밀히 장사 홍달손 등 30여 명을 천거하였었다. 겨울 10월에 수양대군이 조정 대신들을 죽이고 왕의 세력을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명회에게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가 안평대군 용과 편당을 만들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써서 자신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가장 웅걸이라고 생각되는 김종서에게 이 글을 가지고 가서 그 죄를 나열한 다음 철퇴로 내리쳐 머리를 내리쳤으나 그가 죽지 않자 홍달손 등에게 저격하여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 왕을 뵙고 일이 다급한 까닭에 신의 재량으로 먼저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놀라 일어서면서 숙부가 나를 살려주오. 라고 하였다. 수양대군은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신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명의 등으로 하여금 병사를 데리고 대궐문 안에 숨어있게 한 후 왕의 어지를 받아 황보인, 병조판서 조극관 등 10여인을 불러내어 모두 죽였으며 용은 강화에 유배시켰다. 용은 수양대군과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다. 서법이 그 시대에 절묘하게 뛰어났으며 문사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잠옷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위지의 충성심. 예전에 세종이 집현전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역대 병요를 저술하게 하면서 수양대군을 총재관으로 삼았었는데 이제야 그 책이 완성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에게 자급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하위지만 홀로 옛날 세종 때에는 은혜가 위에서 나온 까닭에 신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아래에서 나오니 신은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진실로 세력에 곤궁하고 이치가 다하여 조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 사양하더니 마침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났다. 단종 2년 1454 고려사의 간행 반포. 앞서 세종이 유관, 윤희, 권제 등에게 명하여 고려사를 수찬하게 하다가 얼마 후 정인지를 총재관으로 삼아서 이것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제야 이 책이 완성되어 왕께 바쳐지니 모두 137권이었다. 마침내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단종 3년 1455 일부 오계도 수령의 조공. 일본 오도의 수령 구수 원숭 등이 와서 조회하였다. 세조 쿠데타의 공신 책봉. 9월에 한명회 정인지 등을 좌익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유구의 조공. 유구국 왕이 사신을 보내 화문석과 소목을 바치고 불경을 얻고자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여진족의 조공. 겨울 10월에 여진 만호 호신의 등이 와서 조회하였다.
7. 세조기. 세조 해장왕의 이름은 유이며 자는 수지이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문종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이다. 처음에는 진평대군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수양대군으로 고쳤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위에 13년간 있었다. 52세를 살았고 장지는 광릉이다. 세조 원년 1456. 중국어 전문 통역관 육성. 봄 정월의 예조에서 중국의 사신으로 왕래하는 자들이 모두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서 역관을 눈과 귀로 삼으니 그 역관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라는 계를 올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년 문신 및 의관 자제를 선발하여 중국어를 익히게 하자고 청하니 이를 따랐다. 역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맡았던 관리. 역관은 중국과의 사대, 외, 몽골 여진과의 교린 등의 외교에서 주로 통역의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조선 왕조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으므로 역대 왕들은 건국 초부터 사여관과 승문원을 설치하고 역관 양성에 주력하였다. 사육신과 단종 복위운동. 여름 6월에 집현전 학사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절제사 유흥부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 왕이 왕위를 받던 날에 박팽년이 스스로 경회로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러자 성상문이 상왕이 아직 계시니 나중에 죽는다 해도 늦은 것이 아니네 라며 말린 일이 있었다. 이리하여 이들이 마침내 하위지 등 4사람과 함께 비밀리에 왕위 회복을 모의하였는데 여기에 성산문의 부친인 장군 성승 및 승지 김질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여 왕이 상왕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예정이었다. 때마침 여기에 성승과 유흥부가 운검, 의장에 쓰이던 큰 칼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잔치 때 거사를 행하고자 하였다. 운검은 중국에서 하사한 대검으로서 조회 때마다 가까운 신하가 이것을 받들고 옆에서 왕을 모시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이 창덕궁은 좁으니 운검을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유흥부가 먼저 권람 한 명의 등을 쳐 죽이면 수양을 사로잡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쉽소 라며 검을 품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산문 등은 공이 오늘 운검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전명이요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하며 그를 말렸다. 그러자 유흥부가 이 일은 신속함이 중요하니 때를 잃을 수는 없소 라며 고집하였다. 성산문 등도 강하게 말렸다. 이때 김질이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장인인 좌찬성 정찬손에게 말해서 이 변고를 왕에게 아뢰게 하였다. 그날이 되어 성상문 등이 입시하자 왕이 무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대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울러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등도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왕이 먼저 성상문을 국문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라고 물었다. 성상문이 옛 군주를 보괴시키고자 하였을 따름이요. 전하의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으리요. 나으리는 평소에 툭하면 주공을 인용하였는데 주공도 나으리와 같은 일을 하였소.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다시 선의하던 날 어찌하여 막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성산문은 세력이 약해 어찌할 수 없었소. 나도 진실로 나아가 막을 수 없다면 물러나 죽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소. 그러나 헛되이 죽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는 까닭에 참고 기다려서 후일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을 뿐이요. 라고 하였다. 이때 신숙주가 왕 앞에 있었는데 성산문이
옛날 그대와 함께 집현전에서 숙직을 설 때 영릉 세종께서 원손을 안고 이리저리 떼를 거니시면서 과인이 죽은 후에도 그대들은 모름지게 이 아이를 생각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늘 그대는 어찌 그것을 잊었는가? 나는 그대가 이리도 악독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소. 라며 그를 호되게 질책하였다. 왕이 신숙주에게 자리를 피하게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성산문을 고문하게 하였다. 쇠를 달구어 허벅지를 지지고 팔뚝이 끊어질 지경이 되도록 고문하였으나 성산문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 3인을 국문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작형이 아니라 장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 세 사람도 성상문처럼 강개하여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흥부를 국문하였다. 유흥부가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들이 서생과는 함께 이를 도모하지 말라고들 말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지난번에 내가 칼을 사용하고자 하였을 때 너희들이 계획은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굳이 말렸는데 결국 그 때문에 오늘의 화를 당하게 되었다. 라고 성산문 등을 돌아보며 꾸짖었다. 그리고 왕을 돌아보며 만약 사정을 묻고자 한다면 저 쓸모없는 선비들에게 물으시오. 내 말은 이것뿐이오. 라고 하였다. 왕이 크게 노하여 다시 작형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에 달군 쇠로 유흥부의 아랫배를 찢었다. 그러나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쇠를 땅에 던지면서 쇠가 차가우니 다시 달구어 가져오라. 라고 하였다. 결국 5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찢겨 죽었다. 한편 유성원은 성균관에 있다가 자신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렸음을 듣고 몰래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에 그 또한 추후에 시체를 찢었다. 이때 이 6사람의 친속이거나 성승, 박대년, 권자신, 최득지 등 이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 36명도 함께 죽였다. 홍문관 교리 성희가 성상문의 종숙으로서 이 일에 연루되어 국문을 당하였는데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에 죄를 얻어 벼슬을 그만두었고 그의 아들 성균관 진사 성담수는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았다. 세조 3년 1458 국조보감 완성. 예전에 세종이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태조 이래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정사를 행한 계책을 찬술하게 하고 국조보감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완성하지는 못하였었다. 이에 왕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마침내 완성하였다. 이로부터 역대 임금이 그 속편을 만드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호패법 재시행. 국초의 호구수를 두루 파악하고자 호패법을 시행하였는데 불편하여 그만둔 일이 있었다. 이해에 왕이 신숙주의 말을 채택하여 다시 호패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선 백관으로 하여금 먼저 호패를 차고 다니며 백성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호패.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그 목적은 호구를 명백히 하여 민정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명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며 군역, 유역의 기준을 밝혀 유민을 방지하고 호적 편성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주도독의 조회. 가을 9월에 건주도독 동창이 와서 조회하였다. 세조 5년 1460 신숙주의 악행. 좌의정 신숙주가 노상군의 부인을 노비로 삼자고 주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태경 논평.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여러 아우를 살해하여 임금의 지위를 훔친 것은 매우 악한 짓이다.
그리고 신숙주가 단종의 비를 노비로 삼자고 청한 것도 매우 간사하고 악한 짓이다. 그런데도 세조의 자손이 수십 대를 전하고 신숙주의 후손 또한 수년 동안 창성하였다. 그렇다면 천도가 있어 인간이 선하면 복을 주고 음란하면 화를 주는지 아닌지에 대해 어찌 사람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금과 신하의 악명이 함께 천지에 존재하여 하의를 기울여도 씻을 수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음란하면 화를 준다는 것인가. 신숙주의 군사적 공적. 가을 7월에 야인이 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신숙주를 강원도, 함길도, 양도 도체 찰사로 삼아 이도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공격해 하였다. 8월에 신숙주가 북쪽 변방에 이르러 각 부대별로 군대를 배치하고 길을 나누어 전진하였다. 어느 날 밤 야인이 병영을 습격하니 병영이 소란스러워지며 곧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런데도 신숙주는 침착하게 누워서 실을 읊으면서 이 소란을 진정시켰다. 적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후퇴하였다. 이에 신숙주가 이들을 쫓아가 패퇴시키고 500여 급의 머리를 잘라서 돌아왔다. 세조 9년 1464 권득평의 효성. 이해에 권득평을 뽑아 성균관 진사로 삼았다. 권득평은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는데 아버지가 눈이 멀게 되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축하였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직접 먹여드렸다. 또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3년을 살았으며 3년상이 끝나자 사당을 지어놓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나 돌아올 때 고하고 뵙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였다. 세조 11년 1466 군사제도 정비. 앞서 고려 말의 과거제도는 원나라 조정의 것을 피하여 1, 2, 3등으로 을, 병, 정과를 삼았었는데 조선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여름 5월에 문무 발령과를 실시하여 을병정을 갑을병으로 고치고 과거에 오른 사람이 거리를 행진할 때에 문관은 일산을, 무관은 깃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산, 볕을 가리기 위해 쓰던 큰 비단 양산이다. 의장의 하나로 산개라고도 하며 계급에 따라 그 색과 형태가 다르다. 일산의 형태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부분과 자루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햇볕을 가리는 부분은 둥근형, 모난형, 종형, 첨이 없는 것, 한 개인 것,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 등이 있다. 자루는 길며 곧은 것과 구부러진 것 등이 있다. 예종기. 예종 양도왕의 이름은 황이며 자는 명조이니 세조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정의왕후이다. 처음에는 해양대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에 1년간 있었다. 20세까지 살았고 장지는 창릉이다. 예종 원년 1469 경국대전 완성. 예전에 세조가 열조를 찬술한 대전의 전후 과목과 조목이 더러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영의정 최항, 대제학 서거정 등에게 이를 수찬하도록 명한 일이 있었다. 가을 7월에 이 책이 이루어져 바쳐지니 경국대전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6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에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 왕이 세조의 병을 간호할 때
수개월 동안 반찬을 살피고 약을 맛보았으며 눈을 거의 붙이지 않았었다. 그리고 상을 당하자 더욱 슬퍼하여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침내 병이 났다. 왕자가 너무 어려서 정의왕후가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 장의 아들 자상군 혀를 받들어 즉위하게 하니 이때 자상군의 나이 14세였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수렴청정.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그를 도와서 정사를 돌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구. 성종기.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 즉 추존한 덕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소해왕후 한씨이다. 처음에는 자상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에는 25년간 있었다. 38세를 살았고 장지는 선능이다. 성종 원년 1470. 조선을 거부하던 개성인들의 귀화 요청. 예전에 개성 사람은 태학생들의 두문동 사건 이래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풍속이 되어 태종이 다스릴 때에도 50여 가문이 여전히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의 자손이 모두 귀화하기를 원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유사에게 명하여 이들을 기용하도록 하였다. 두문동 사건. 두문동은 황해북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 기슭의 옛 지명이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벼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 유신 72인, 두문동 태학생 72인이라고도 부른다. 그들은 뒷날 이성계에 의해 몰살당했는데 그 뒤 이 고사를 정조가 알고 1783년 개성 성균관에 표절사를 세워 추모하였다. 일본 호군의 조회. 일본의 호군 종실 인사인 무가 와서 조회하였다. 정몽주 길제의 후손에게 벼슬을 내림. 3월에 정몽주 길제의 후손에게 벼슬을 주었다. 성종 2년 1471. 유구국의 사신에게 책명을 내림. 겨울 10월에 유구국 사신이 와서 향을 바치고 장명을 얻고자 하니 종 2품직을 주었다. 성종 3년 1472. 과거제도 개편. 봄 3월에 예조에서 식년시의 여러 과거가 정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 농사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청컨대 명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인, 갑, 사, 해년 가을에 초시를 행하고 자, 오, 묘, 유년 봄에 복시를 행하소서라고 계를 올렸다. 왕이 교지를 내려서 옳다라고 하였다. 성종 5년 1474. 올해의 완성. 예전에 세종이 허조 등에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식에 대한 문헌을 모두 채집하여서 올해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런데 후에 세조가 그 책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여 강희맹, 성임 등에게 개정하여 수찬하게 하고 올해의라고 이름지었다. 왕이 즉위하자 신숙주를 총재관으로 삼아 이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였는데 여름 5월에 책이 완성되어 바쳐졌다. 강희맹의 선정. 강희맹을 형조판서로 삼았다. 강희맹은 형률을 밝고 민첩하게 분석하고 결단하였기에 감옥에는 투옥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옥이 비면 상을 주는 관례가 있었으므로 형제의 관료들이 옥이 비었음을 왕에게 아뢰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희맹이 듣지 않았다. 성종 6년 1465. 국왕의 적전. 봄 정월에 왕이 처음으로 친히 적전을 경작하였다.
적전. 왕이 친히 밟고 가는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의 친경작지를 말한다. 유질의 국왕 생일 선물. 천추절에 경상감사 유질이 위징의 10점소 병풍을 진상하였다. 왕이 술을 하사하여 이를 포양하고 다음과 같이 유시하였다. 그대의 뜻이 아주 좋구려. 다만 병풍이 금실로 꾸며져 있으니 잠옷 사치스러워 그 지극한 극치를 다하지 못함이 있는 듯하오. 위징의 10점소. 당나라 태종 13년에 반란이 일어나고 겨울부터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자 위징이 자진해서 당시 시패 10가지를 상소하여 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점. 정관 초에는 황제가 청정과욕하더니 최근에는 준마와 진귀한 보물을 구하니 처음의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한다. 2점. 정관 초에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더니 최근에는 백성들이 일이 없어서 쉽게 교만하다고 하여 부리기를 힘쓰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3점. 정관 초에는 요역을 마칠 때 백성들에게 물품으로써 이롭게 하더니 요즘에는 멋대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4점. 정관 초에는 군자를 친히 하고 소인을 배척하더니 요즘에는 소인을 가까이 하고 군자를 소원하게 대하는 것이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5점. 정관 초에는 신기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익한 일들을 만들지 않더니 요즘에는 앞장서서 진귀한 재화들을 모으고 끊임없이 애완품을 구하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6점. 정관 초에는 선비 구하기를 목마른 자 같이 하고서도 항상 못 미친 듯 하더니 요즘은 망령되이 참소하고 요행을 구하며 수도하는 자를 소원하게 대하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7점. 정관 초에는 높은 곳에 거하고 깊은 곳에서 팔을 꿰고 계셔서 사냥을 좋아하지 않더니 최근에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와 말달리기를 즐김으로 삼으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8점. 정관의 초에는 아랫사람을 우연히 만나도 예가 있고 여론이 위로 전달되더니 요즘은 지방관들이 이를 아뢰면 잠옷 상감께 접하지 못하고 사이에서 끊어지고 막힌 바가 되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9점. 정관의 초에는 치도에 부지런하고서도 항상 부족한 듯이 여기더니 최근에는 매우 오만하고 멋대로 방종하여 일이 없는데도 병사를 일으키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10점. 정관 초에는 해마다 서리와 가뭄이 들어도 끝내 한 집안도 도망가는 이가 없더니 요즘에는 노역을 당한 데다가 더욱 노역의 패단이 심하니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지 못한다. 출전, 위직열전, 신당서 권 97. 성종의 정치적 면모. 가을 10월에 왕이 서쪽 교회로 행차하였다가 농사짓는 농민을 만나 그들에게 술을 권하였다. 당시 풍년이 크게 들어 백성들이 길 옆에서 절하며 춤을 추었는데 취기가 돌자 왕도 말 위에서 춤을 추었다. 대간이 이를 간하여 말렸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다음날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어제 춤을 춘 것은 내가 진정 취하여 행동을 살피지 못한 것이거늘 대간된 자가 어찌 한 번만 간하고 그만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를 파직시켰다. 성종 7년 1476 독서당 회복. 집현전이 폐쇄된 이후로 문신이 사가 독서하던 상규 또한 철폐되었다. 이때 왕이 사가 독서하던 상규를 회복시키고자 용산에 있는 허물어진 절을 고쳐서 처소로 삼고 독서당이라 이름 지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호당이라고 불렀다. 성종 8년 1477 과부 혼인법 개정.
기존 법전에 따르면 과부의 재가는 허용되었으나 3번 혼인할 수는 없었다. 왕이 이를 깊이 뿌리 박힌 결점으로 여겨 가을 7월에 여러 신하를 불러서 그 일을 의논케 하였다. 상신 정찬손 등은 구제도의 편리함을 말하였고 판서 임원준, 허종 등은 이를 반박하여 재가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명교를 권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집이 이경동이 재반박하면서 만약 임원종과 허종의 말을 따른다면 큰 애로사항이 있을 터이니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왕이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정절을 잃는 것은 큰 일이라고 한 것이 선유의 교훈이다. 임원중과 허종 두 신료의 의론이 옳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제가한 여자가 낳은 자식은 그 증손에 이르러서야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관직도 또한 청영과는 지낼 수가 없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 널리 알렸다. 이로부터 과부가 되어 절개를 지키는 자는 대부분 자살하고 그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자식을 낳은 자는 이를 버리거나 혹은 몰래 달아나 다른 사람의 첩이 되었다. 김태경 논평. 성종이 개가를 금지한 이래로 400년 사이에 남편을 잃은 부녀 가운데 자살한 자가 무려 수백 명이었으니 예의 바른 풍속이라 이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풍속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자식을 낳아 길에 버림으로써 그 흔적을 없애려는 사람이 있기까지 하여 천지 조화마저 손상시켰으니 누가 그 허물을 감당할 것인가. 내측으로 정절을 가르치고 정표로 정절을 권면하였으니 부녀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제가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공과 공자가 벌써 제가 금지법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시주 토지를 둘러싼 분쟁. 당시 어떤 사람이 빈곤 때문에 자기 선조가 불사에 시주한 전답을 돌려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절의 승려가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번번이 패소하였다. 이에 궁궐 문 앞에 당도하여 북을 치고 글을 올리니 왕이 절에 전답을 준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부처가 영험이 없어서 자손이 빈곤하고 곤궁하니 전답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 하고 친히 판결하였다. 성종 9년 1478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의 겸직. 예문관 대제학 서거정으로 홍문관 대제학을 겸하게 하니 예문관과 홍문관 양관의 대제학의 겸임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성종 10년 1479 명나라의 군사 지원. 겨울 윤 10월에 명나라가 건주의 여진이 변방을 침입하여 다급해졌음을 알리고 이들을 물리쳐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좌의정 윤필상에게 병사 4,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여진을 공격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여진을 패퇴시키고 포로를 명나라로 보냈다. 성종 16년 1485 동극 통감 완성. 예전에 세조가 문신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역대의 일을 모아서 동국 통감을 만들게 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왕이 즉위하자 서거정이 이를 완성시키자고 청하였는데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 해에 책이 완성되어 바쳐지니 모두 17권이었다. 성종 19년 1488 서거정 타계. 대제학 서거정이 죽었다. 서거정은 문사가 풍부하고 명민하여 30년 동안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성격은 자긍심이 매우 높아서 일찍이 김종직과 더불어 문자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또 혹자가 너무 오랫동안 문영을 주관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하면 을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임무를 감당하리요? 동국 통감.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편년사이다. 1463년에 세조가 신숙주, 채항, 양성지 등에게 명하여 동국 사략, 삼국 사기, 고려사 등을 참고하고 중국 사마광의 자치 통감 체제에 따라 편찮게 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1484년에 서거정 등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10. 연산주기. 연산주의 이름은 융이니 성종의 장남이다. 어머니는 패비 윤씨이다. 왕위에 12년간 있었다. 31세를 살았고 장지는 강화에 있다. 패비 윤씨. 성종의 계비로 세자 윤, 즉 연산군을 낳았다. 비상을 숨겨둔 일이 발각되어 왕과 왕의 후궁을 독살하려 한다는 혐의로 비누로 강등당할 뻔하였고, 이어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어 왕과 모인 인수대비의 격분을 사서 폐비되고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연산주 4년 1498. 무오사화. 성종 때의 사관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이 젊었을 때에 지은 조의 제문을 사서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춘추관 감사 이극돈이 평소 김일손이 사서에다가 자신을 나쁘게 평가한 까닭에 그를 싫어하고 있었다. 마침 이해 가을 7월에 성종실록을 수찬하다가 김종직의 글을 보았다. 이극돈이 이것은 세조가 노상군을 죽인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김일손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유자광에게 말하였다. 유자광도 역시 함양에서 놀 적에 시를 지어 현판에 게시하였는데 나중에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내려가서는 이것을 보고 떼어낸 일이 있어서 김종직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이었다. 이에 이극돈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신 윤필상, 한치영 등과 함께 김종직, 김일손 사제가 악에 치우쳐 선조를 비난하고 폄하하였습니다. 라고 연산주에게 아뢰었다. 연산주가 평소에도 문사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기회로 김일손을 체포하여 국문하고 죽이고 김종직은 관을 열고 시체를 참수하였다.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도 모두 잡아다가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이로부터 유림이 기세를 잃고 숨을 죽였으니 학사에는 책 읽는 소리가 사라졌다. 무오사화. 1498년 김일손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이다. 김종직의 문인인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을 때 세조의 왕이 찬탈을 비난하는 글을 사초에 적어 넣었는데 성종실록을 편찬하다 이극돈이 발견하고는 단종을 조상하고 세조를 헐뜯은 것이라고 연산군을 충동질하여 일어났다. 조선시대 4대 사화의 첫 번째 사화로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고 하여 사화라고도 쓴다. 연산주 10년 1504. 처용물을 추는 연산주. 연산주가 궁중에서 스스로 처용희를 추었다. 처용이라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신인의 춤이다. 환관 김처선이 늙은 종이 개략적이나마 역사서를 읽었습니다만 고금을 통하여 전하와 같은 행동과 일을 한 군주는 있지 아니하더이다. 라고 간하였다. 연산주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화살을 쏘아 옆구리를 맞추었다. 그러자 김처선이 수많은 조정의 대신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마당에 늙은 종 따위가 어찌 죽음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지 않아 나라를 잃을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연산주가 더욱 노하여 그의 혀를 잘라내고 죽였다. 이 책을 만약 한국 역대 소사에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면 처형이 절과 같은 유는 따로 줄을 내어 이미 위에서 나왔다라 해야 마땅하다. 김굉필의 면모. 현풍 사람 김굉필은 어렸을 때에는 행동하는 데 구애받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하여 김종직에게 수학하고부터는 반드시 예로서 행동하였다. 이후 천거를 받아서 형조 좌랑이 되었는데 김종직의 사옥이 일어나자 죄에 연좌되어 희주로 유배되었다가 순천으로 옮겨졌다. 겨울 10월에 연산주가 임사홍 등의 말을 따라 형을 추가하여 그를 사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굉필이 목욕하고 관대를 정리한 후에 형벌을 받았는데 정신과 기색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수염을 입안에 넣으면서 이것을 함께 해칠 수는 없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10일) 중종기. 중종 공의왕의 이름은 역이고 자는 낙천으로 성종의 차남이다. 어머니는 정현왕후다. 처음에 진성대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에 39년간 있었다. 57세를 살았고 장지는 정릉이다. 중종원년 1506. 중종 반정. 전임 이조판서 성희안이 연산주가 무도하여서 장차 종사가 전복될까 걱정하면서 성종의 차남인 진성대군 역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장군 박원종, 이조판서 유순정과 함께 몰래 이를 모의하고 이를 유자광에게 알렸다. 이에 유자광도 그럴듯하다고 여겨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가을 9월 성희안 등이 밤을 틈타 군사를 일으켜서 창덕궁 앞에 주둔시키고 사람을 시켜서 김수동에게 알리게 하였다. 김수동도 이를 받아들여 영의정 유순과 함께 회동하였다. 성희안 등은 마침내 장사를 보내 신수군 임사홍 등을 쳐서 죽이고 유자광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연희궁에 있는 연산주를 포위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은 유순, 김수동 및 여러 문무 관료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가서 연산주를 패하였다고 정현왕후에게 고하였다. 그러하자 정현왕후가 역에게 즉위하도록 명하고 폐주는 연산군으로 강등하여 강화로 추방하였다. 중종 반정 교지 반포. 폐주의 어지러운 정치를 모두 혁파하고 구제를 회복한다는 교지를 내렸다. 중종 반정. 1506년 성희안, 박원종 등 훈구 세력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 즉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그 결과 정치의 주도권은 훈구 계열로 넘어갔지만 훈구, 사림 두 계열 사이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중종 5년 1510. 삼포회란. 예전에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하였을 때 항복한 섬 주민들이 조선의 제포, 연포, 부산포 등지에서 살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른바 삼포회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외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그들이 잠옷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 부산 첨사 이우증은 이러한 양태를 싫어하여 이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키거나 갈고리로 어획하는 자의 목을 베면 상을 주었다. 이에 섬 사람들이 이를 원망하고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여름 4월에 몰래 대마도 병사가 배 수백 척을 이끌고 이우증을 습격하여 죽이고 병사를 사방으로 풀어서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안윤덕을 도채찰사로 삼아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케 하자 섬 사람들이 이를 듣고 항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수동 등이
삼포의 왜구는 100년 동안 재앙의 근원이었는데 오늘 저들이 배반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이 기회에 다 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왕께 아뢰었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안윤덕을 재촉해 병사를 진격시켜 300여 명의 목을 베었으니 마침내 삼포의 왜구가 자취를 감추었다. 중종 13년 1518 조광조의 부상. 옛 제도에서는 임금이 의자에 앉으면 백관들이 시립하고 임금이 바닥에 앉으면 삼공 이하가 모두 부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강 조광조가 얘는 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을 지나치면 비례입니다. 우리나라 군신 간의 예는 그 좀비가 너무 차이나서 군신 간의 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복하는 예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왕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조광조를 발탁하여 홍문관 부지학으로 삼았다. 조광조의 소격서 폐지론. 조광조가 소격서는 도교를 숭상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이 소격서를 폐쇄해야만 유교가 비로소 존중될 것입니다. 라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소격서는 대대로 조종이 행해오던 전통이라 왕이 잠옷 망설였다. 이에 조광조가 동료를 거느리고 잇따라 5번의 소를 올리면서 밤이 되어도 퇴장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알았다고 하면서 소격서를 공회로 만들었다. 조광조 비판. 당시 건주에 속고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범찰의 후손으로서 북쪽 변방을 자주 침입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이에 왕이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명하고 이 지방을 함길도 방어사로 삼아 비밀리에 병기를 이 지방에게 보내라고 함길도 여러 고을에 은밀히 유시하면서 그로 하여금 속고내를 기습하여 사로잡도록 명하였다. 이리하여 이 지방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조광조가 나서면서 몰래 기습하여 상대방을 사로잡는 일은 속이는 것이라 바르지 못한 것으로 임금이 융적을 방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찌 당당한 조정이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다시 상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유담년이 말하였다. 밥 가는 일은 사내종에게 물어야 마땅하고 배를 짜는 일은 계집종에게 물어야 마땅합니다. 신이 젊었을 적에 북쪽 변방을 출입하여 오랑캐의 정세를 잘 아는데 오랑캐는 진실로 걱정거리입니다. 저 물정의 어두운 선비의 말은 옛날부터 이런 식이었으나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조광조의 말이 옳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지방의 파견을 그만두었다. 이후부터 조정의 신료들 가운데 조광조를 흘겨보는 이가 많았다. 김태경 논평. 공자께서도 일찍이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지나가셨으며 또 군대의 일을 말할 적에 잘 모의하여 성사시키는 것을 중요시하셨다. 또 일의 기밀을 감추지 못하면 패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광조는 건주의 일에 대해 굳이 고담 준론만을 고집하고 임기응변의 계책을 따르지 않았단 말인가. 이러하니 그의 학문이 미성숙하였음을 이이가 병통으로 여긴 것도 마땅하다고 하겠다. 중종 36년 1541 주세붕과 백운동 서원. 주세붕을 풍기 군수로 삼았다. 주세붕은 사물에 통달하고 민첩하여 학술이 있었다. 그는 풍기군에 부임하여 백운동 서원을 만들어서 고려의 이름난 선비 안양을 제사 지내고 주자의 백록동 규범을 모방하여 여러 유생을 인솔하니 이것이 조선 서원의 시작이었다.
12. 인종기. 인종 영정왕의 이름은 호이고 중종의 장남이다. 어머니는 장경왕후다. 왕위에는 1년간 있었다. 31세를 살았고 장지는 효릉이다. 인종 원년 1545. 인종의 승하. 가을 7월에 왕이 죽었다. 왕은 동궁으로 20년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학문을 닦았으며 행실도 독실하였다. 중종이 병에 걸려 간호할 적에 몹시 추운 날도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바깥에 서 있었으며 상제 노릇을 할 적에도 6일 동안 미움조차 먹지 않았다. 왕이 평소 병치레가 잦았는데 즉위한 후 문정왕후가 자주 왕에게 화를 내면서 과부와 고아가 위태롭고 두려운 형상에 대해 말하는 글을 손수 써서 조정에 내려보냈는데 그 형상이 차마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에 왕이 상복 차림으로 동조문 밖에 서서 용서를 빌기까지 하였다. 이로부터 병이 더욱 심해진 데다가 부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 깊어서 결국 죽게 되었다. 혹자들은 문정왕후가 사람을 시켜서 해쳤다고도 한다. 왕이 죽은 날에 깊은 산속이나 궁벽한 골짜기에 어리석은 백성조차도 달려나와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곡하는 소리가 하루에 천리를 갔다. 후사가 없어서 경원대군 환이 유명을 받아 즉위하니 나이가 12살이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13) 명종기. 명종 공원왕의 이름은 환이고 자는 대양으로 중종의 차남이다. 어머니는 문정왕후다. 왕위에 22년간 있었다. 32세를 살았고 장지는 강릉이다. 명종 원년 1546. 서경덕의 서거. 가을 7월에 징사 서경덕이 죽었다. 서경덕은 개성 사람으로 어려서 영험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물리를 추구하기 좋아하여 천지 만물의 이름을 벽에다 모두 써놓고 판자 위에 위태롭게 앉아 올려보면서 통달할 때까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5, 6년 한 이후에 비로소 사서오경 속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상 즐거워하는 성격이어서 산수 중에서 좋은 곳을 만나면 번번이 일어나 춤을 추며 여러 날 동안 먹지 않아도 멀쩡하였다. 어머니의 명으로 한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중종 때에 후릉 참봉에 제수되어 등용을 당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죽으니 나이 58세였다. 저술로는 원리기설, 귀신사생설, 성음의 등이 있다. 원리기설에서 그는 기의 밖에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는 것은 기의 우두머리이다. 이른바 우두머리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온 우두머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이를 행함에 그것이 그러한 바의 발음을 잃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우두머리라 한다. 이는 기에 앞서지 않고 기는 시작이 없으니 이도 진실로 시작이 없다. 라고 하였고 또 이가 기보다 앞서면 이러한 기는 시작이 있는 것이다. 노씨가 말하기를 없음에서 기가 생긴다라 하였다. 이것은 기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학자들이 그가 거처하던 곳을 인연하여 그를 화담선생이라고 불렀다. 김태경 논평. 우리나라 이야기 정몽주를 비조로 삼지만 정몽주는 학설을 저술로 남기지 않았고 학설을 저술로 남긴 자는 서경덕이 처음이다. 어찌 전에 이른바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그 학설을 저술한 것이
대여섯 편에 지나지 않아서 세속의 선비들이 종종 그것이 적음을 애석해한다. 그러나 요컨대 그 취지는 장자후나 소여부 두 사람과 나란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실행한 행동이 두루 시원하게 통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으니 이를 어찌 작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명종 2년 1547 일본과 교린 관계 수정. 중종 때 일본 대마도 사람들이 사량을 심히 노력질하므로 중종이 변방위 관료로 하여금 대마도 주가 조정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일본 주의 사신이 부의를 보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사량의 일에 대하여 이는 외적이 한 일이지 대마도 주는 모르는 일이니 조사는 마땅히 사면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봄 2월에 일본과 조약을 수정하였다. 교린. 조선시대의 외교정책의 하나이다.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사대 관계가 아니라 인접한 여진 및 일본과의 사이에 있었던 외교 관계를 말한다. 명종 4년 1540 상진과 소. 상진으로 우의정을 삼았다. 상진이 처음 벼슬을 할 적에 한 번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농부가 소 2마리를 모는 것을 보고 농부에게 2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갑니까? 라고 물으니 농부가 다가와서 작은 놈이 더 잘 갑니다. 라고 귓속말로 대답하였다. 이에 상진이 어찌하여 비밀스럽게 말하시오? 라고 재차 묻자 농부가 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마찬가지인데 우열을 앞에서 드러내서는 아니 되지요. 라고 하였다. 이에 상진이 공은 숨은 군자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사죄하였다. 이후부터 그는 한 번도 남의 기분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명종 10년 1555 이황. 예한 사람 이황은 이야기에 조예가 깊었다.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가 되었을 적에는 이언적과 함께 상소하여 당시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니 잠옷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큰 옥사가 일어나 형인 청원관찰사 이해가 죄 없이 유배되어 죽자 이후부터는 이황은 스스로 개탄하여 물러나 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봄 정월에 병을 핑계로 병조 참의를 사직하고 떠났다. 왕이 그의 재주를 중하게 여겨 교지로 그를 불러 서울에 들어와 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을묘외변. 여름 5월에 일본 사람이 170여 척을 끌고 전라도 연해 고을들을 침략한 다음 그 승기를 타고 영암군에 이르렀다. 전주 부윤 이운경이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구원에 나서서 도적들과 교궁 앞에서 마주쳤다. 이운경이 공사들에게 명하여 편전으로 적장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맞추게 하였다. 그러자 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여기에 이운경이 바람을 타고 불화살을 놓아 세차게 공격하여 수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 마침내 적이 군량과 마초를 버리고 달아났다. 명종 21년 1566 조식과 명종. 예전에 조식이 중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왕이 즉위하자 봉서를 올려 자전께서는 깊고 성스러우시나 깊은 궁궐의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유충하시나 선왕의 고사이신데 많은 하늘의 제왕과 인심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뢰었다. 왕이 과부라는 말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였다. 그러자 좌의정 상진이 저사와 조정 대신은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 준엄하지 않으면 취할 바가 없게 됩니다. 라고 하여 왕의 얼굴색을 푼 일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조식이 상서원 주부로 부름을 받고 살해하고자 왔으므로 왕이 가까이 불러 편전에서 만나보시고 고금의 칠안에 대해 물으니
질환의 자취는 모두 이미 여러 서적에 실려 있으니 전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어지러움을 버리고 다스림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군신 사이에 성의와 믿음이 있어야 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왕이 옳다라고 칭찬하며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으셨다. 조식이 마침내 살해하고 돌아갔다.